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은 민간경비 개설이에요. 민간경비 개설. 민간경비의 개설. 첫 테마죠, 그죠? 민간경비의 개설. 여기에서의 어떤 출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를 먼저 언급하자면, 첫 번째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 공경비의 차이점. 요게 이제 첫 번째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와 공경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미법계 국가들과 대륙법계 국가, 대륙법계 국가들의 차이점,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이런 경비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또 짚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민간경비 성장이론, 민간경비의 성장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앞쪽 테마의 꽃이죠, 그죠? 특히 민간경비와 공경비,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그런 테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비라는 것이 과거에는 원시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 이것 자체가 경비예요. 이것 자체가 경비죠. 경비는 살피고 대비한다. 위험으로부터 대비하는 거죠. 원시시대 때는 적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야생동물도 하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단순하게 어떤 그 자기 보호적 원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외세의 침입, 적으로부터의 침입, 그래서 사회 공공질서 이런 쪽으로 지금 발달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대 이후가 되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리 민간경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대 이전에는 우리 공경비, 경찰과 그죠? 우리 민간경비가 구분이 별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이후가 돼서야 구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의 변천, 요거부터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경비의 변천. 첫 번째, 이 고대에는요, 고대에는 군사, 행정, 공경비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혼재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특히 이 고대 때는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곤란해요. 고대 때에는. 그러다가 19세기 이전에는 주로 국가경찰이 모든 민생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요, 그죠? 19세기 이전. 그러다가 20세기, 이게 19세기 중엽으로 오면서 민간경비가 이제 조금씩, 이때는 주로 이제 국가경찰이 담당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국가경찰들이 전부 다 경비, 국가의 모든 경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오면서, 19세기에 중엽이 오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니까 민간경비의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19세기 중엽은 특히 특징이 미국에서 민간경비가 이제 조금씩 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경비가 좀 정대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0세기에 오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거죠, 그죠? 20세기 중엽이 오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로 이제 점점 바뀌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순서대로 지금 흐름으로 발달되어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가 가장 첫 번째로 도입된 거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우리 민간경비에
효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영국이 왜 민간경비의 효시가 되느냐.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경제발전을, 과도성장을 제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무조건 민간경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민간경비 성장이론 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민간경비 산업이 상당히 발전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죠.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발전하게 되거든요. 1776년도, 그죠?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확장이 되죠, 그죠? 유럽으로 확장이 되고. 근데 우리가 민간경비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경비가 먼저냐, 공경비가 먼저냐,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민간경비가 있고 공경비가 있다. 이 민간경비는 개인이 하는 거죠, 그죠? 개인이 어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민간경비가, 사설 민간경비가, 우리 공경비는요, 그냥 여러분들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가장 대표적인 공경비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간경비는 우리 사설 경비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설 경비업체가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경비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민간경비가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공경비로 바뀌고 지금 현재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발전했다. 그래서 민간경비가 항상 먼저 발전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간경비와 공경비로 우리 경비는 구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경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개념. 이 민간경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때요, 우리가 결국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민간경비론이거든요. 민간경비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경비론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간경비론이라고 돼 있죠, 과목이, 그죠? 우리 민간경비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 민간이란 뜻은 결국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인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은 사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사기업. 개인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 민간 쪽은요, 영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경찰인 공경비는 전부 다 대립이 되죠.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되고 영리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공경비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반대 개념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경비를 의뢰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의 어떤 특성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경비라는 거는요, 결국은 주의를 기울인다, 살핀다, 대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살피고 대비한다. 살피고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까?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뭔가 예방적 차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민간경비의 핵심은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이게 살피고 미리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사후는 주로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담당하죠. 범죄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찰이 담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민간경비론. 결국은 이 민간경비 산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경비의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조직이 어떻게 결성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 구체적으로 시설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최근에 어떤 문제가 뭐죠? 사이버 보안이죠. 그죠? 컴퓨터 보안, 컴퓨터 안전,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비산업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조직, 시설보호, 사이버 보안, 요 세 가지 테마가 출제 빈도는 제일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에 공부하는 내용은 학습 분야에 집중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지금 민간경비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애초부터 영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정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돈이 영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기업, 개인 기업들이 한다. 그리고 살피고 대비하는 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사건이 발생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경찰한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경찰한테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간경비 전반적인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민간경비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는 특징이 그러면은 이 공경비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공경비에 대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간경비의 특징을 제대로 잡아두시면은 공경비의 개념도 어느 정도 국가경찰의 개념, 개인이 아니죠. 공기업이죠. 그죠?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죠. 국가. 공공성, 영리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고, 특정 고객인데 공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 누구나 다. 이런 개념으로, 대형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우리 민간경비는 자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체 경비. 주로 우리 자체 경비를 주로 상주 경비라는 표현들도 주로 많이 쓰는데,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는 각 국가들마다 영미법계냐 대륙법계냐에 따라서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되는 양상이 차이를 두고 발전을 합니다. 민간경비론이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학습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다.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의미의 민간경비. 이 둘 다 결국은 민간경비가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경비의 개념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우리 형식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형식,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표현이 됐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표현이 됐다. 어떻게 표현이 됐냐? 법을 이야기합니다. 실정법에 규정된 내용만 민간경비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실정법에 규정된 내용만. 실정법에 규정이 됐다는 뜻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경비업법에 규정한 내용들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5가지 종류, 5종이 있죠. 그죠? 5종. 그게 뭐냐? 시호, 신기특. 요건 여러분들 이제 숙지를 해 두셔야죠. 경비업법하고도 또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호, 신기특. 항상 이거 입에 발라 두셔야 돼요. 시호, 신기특.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무,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됩니다. 특수경비.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부릅니다.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 경비업법이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다. 그 법이 뭐냐? 경비업법이다. 경비업법에서는 어떻게 정했냐? 이 5가지를 명시해 뒀다.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모든 활동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활동들을, 경비 활동들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범 또는 방제, 뭐 방화, 질서 유지, 방화, 화재를 막는 거죠, 그죠?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방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죠.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모든 경비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은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만 이야기를 한다. 그게 이제 차이죠. 그죠? 모든 경비 활동이 실질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공경비하고 똑같죠. 그죠? 공경비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 결국은 공경비의 활동하고 같아요. 경찰도 실질적으로 경찰이 주체가 돼서, 즉 국가가 주체가 돼서 펼치는 모든 어떤 경비 활동들은 실질적 의미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형식적 의미는 법으로만 정해놨기 때문에 공경비하고 민간경비가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가 법으로 엄격하게 차이가 있죠.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법, 이런 법들이 따로 있고요. 그죠? 우리 민간경비는 우리 경비업법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한번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째, 이 협의의 민간경비.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가 있어요.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 협의라는 말은 좁다.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예요. 광의의 민간경비라는 뜻은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협의,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광의는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 의미의 민간경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협의의 민간경비는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방범 활동만 민간경비에 해당됩니다. 그게 좁다 이 말이에요. 요거밖에 안 된다. 방범만 들어간다. 범죄 예방만 민간경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넓은 의미, 광의의 민간경비는 이거 이외에 더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경비의 3대 요소, 여기서 하나 경비의 3대 요소를 한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의 3대 요소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방범, 방제, 방화입니다. 이게 경비의 3대 요소예요. 기본 경비 활동 펼치는 3대 요소가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거. 방범, 방제, 방화, 방방방. 이게 넓은 의미.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또 더 넓겠죠. 그죠? 범위가 더 넓겠죠. 그죠? 정보보호 활동들.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됩니다. 사이버 보안. 이런 활동들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 활동이에요. 광의의 의미의 민간경비는. 광의는. 협의는 좁다. 하나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광의는 넓다. 넓은 개념.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 민간경비의 주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느냐.
첫 번째, 우리 민간경비는 결국은 영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의뢰자가 있어요. 의뢰자가 고객이죠. 그죠? 의뢰자가 고객입니다. 고객. 이 고객이 영리기업이 바로 민간 사설 경비업체죠. 그죠? 영리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률상 경비업법으로 법인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경비업법에 법인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비업을. 하지만 원래 우리 민간경비론에서는 자연인도 가능해요. 자연인도 가능한데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법인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법인만 경비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자연인, 일반 개인이 경비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비업법에서는 법인만이 할 수 있고 민간경비론에서는 자연인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인이 민간경비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신분들이 전부 다 민간인 신분. 근데 우리가 뭐 시험 문제에 보면 준공무원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준공무원 인정할 수 없죠. 그죠? 인정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에 준한다 아닙니다. 민간경비는 순수하게 민간인 신분이에요. 경비원도 민간인, 처음경찰도 원칙적으로는 민간인으로 봅니다. 처음경찰도 민간인으로 봐요. 이런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와 역할, 요 파트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우리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라는 거는 결국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언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범 업무죠. 그죠? 범죄 예방. 범죄 예방. 이 범죄 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핵심적이다. 이 범죄 예방, 방범이란 게 결국은 공공성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범죄 예방 활동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서 유지. 질서 유지 업무. 우리 질서 유지 업무는 주로 행사장이나 이런 데, 그죠? 행사장이나 공연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주로 혼잡하죠. 그죠? 혼잡합니다.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띠고 있죠. 행사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 민간경비도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보면 공공성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또 잡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위험 예방 또는 위험 방지죠. 그죠? 위험 방지. 위험을 예방한다 또는 위험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 위험 방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방범, 방제, 질서 유지. 질서 유지도 엄격히 따지면 범죄 예방에 좀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 상당한 주요 업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굳이 또 우리 경비업법에 명시된 것들. 시효 신기특.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들. 민간경비가 주체가 돼가지고 경비활동을 펼치는 거죠. 그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 5가지.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우리 민간경비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지금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민간경비의 특성은 그럼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경찰관 신분인데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비원은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신분이라는 거는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분을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민간경비원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요. 하지만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의 특징이 우리 민간경비는요, 항상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되는 그런 현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의 가능성이 있죠. 그죠? 범죄 현장.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들, 범죄들, 이런 것들은 돌발성, 우연하게 발생이 돼요. 우연찮게. 우연하게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측이 잘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측이 어렵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이런 문제가 민간경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성, 민간경비의 조직의 특징이 돌발성, 이런 기동성, 이런 특수성들을 업무에서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는 이러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